이렇게 사실은 어떤 개념적인 문제 하나, 요거 하나 때문에 저도 내 공부했던 게 그거거든요. 목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면서 왔던 오류들을 전부 사실은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정리해 놨다가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은 내가 꼭 그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첫 발이 전부 이 개념이 없이 딱 습성화돼서 딱 저 격용설까지 내 나름대로 이제 딱 정립이 돼 버리잖아요. 습관을 못 바꾼다니까요. 해보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맞아, 이거는 인정해 해놔놓고 또 모군이 왔으니 일한다니까요. 그게 워낙 습성화돼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한 번을 해줘도 또 남의 게 이렇게 한번 보면 모군에 딱 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용신 개념을 그렇게 안 잡으면 항상 이 뿌리를 그 설정으로 밖에 뿌리를 안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직해법으로서 이제 가는 방식인데, 우리가 격용설 중심으로 간다면은, 저도 이걸 공부를 했지만은, 이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격용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왜곡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첫째, 이제 그 책에서 속게되는 게 첫 번째, 과거 사회와 현대 사회가 틀리다는 거거든요. 과거 사회는 벼슬을 해야만 출세가 가능했던 시절이고, 산업공상에서 사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다른 평민은 그게 없었단 말이죠. 실제 운명이 없다.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공자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사람은 이는 그지, 예로 다스리고 이런 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로 다스리고 이렇게 해놔놓고, 그 뒷구절은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온다니까요. 뒷구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미는 매로서 다스린다. 이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 사회에서 사람은 따로 있었다니까요. 나머지는 매로 다스려야 되는 민이 있었고, 민은 운명을 논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것이 과거 사회에서 내려오던 고전명리학의 그 책들이 전부 다 보면은 과거 사회 이래하여 정승하였다, 이래하여 판서하였다, 전부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래하여 의사고시 합격했다 이런 거 없거든요. 옛날 책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왜곡이 많다니까요. 실제로는 과거 사회에 맞추어진 그게 있고, 둘째, 격용설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400가지, 500가지, 5만 격이 계속 나오던데, 이 격이 나와 있는 그 수준을 다 외우면 맞출 수 있느냐? 뭐를 해도 이렇게 맞추기 어렵다니까요. 왜냐하면 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격이 되게 있다라고 우리가 책에서 나오는 격 있는 팔자들은 별로 안 모였을 거라 보거든요. 정격, 일종의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정격이죠. 예. 정격들은 이거 배우러도 안 오고 묻지도 안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물으러 오는 건 뭐냐? 파격만 물으러 온다니까, 파격만. 그죠? 이 파격만 딱 물으러 오는데, 이 파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제시가 책에 없다는 거예요. 정격만 맨날 논한다는 거죠. 죽어도 화끈하게 죽는 인간만 책에 나오지, 그냥 어선풀이하에 막 이런 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 파격은 뭐냐? 그럼 우리가 쓰는 방식은 뭐냐면, 이 파격, 이 정격을 공부하자가 아니고, 정격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우리가 상대하는 파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어선풀이하게 정격에 가까운 모양도 있을 것이고, 그지? 파격도 등급이 있다는 거죠. 파격의 등급. 그죠? 그러면 1단계, 2단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격을 1단계로 딱 친다면, 그죠? 정격이 제일 예쁜 1단계라면, 2단계는 뭐냐? 합에 의하여 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충에 의하여 깨어지는 경우, 형에 의하여 깨어지는 경우, 합에, 그제? 형, 충, 파에 의하여 깨어지는 경우, 원진 맞아 깨어지는 경우, 두두두두둑 이렇게 나누면,
전격의 삶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책대로 쓰면 돼. 왜냐하면 그때 길 크게 바랬고 이때 몰락했고니까 그지. 그런데 합격에 대해서 논해놓은 책은 없다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1대 9의 비율이라면 우리가 9를 공부해야 될 것을 그지. 1을 갖고 맨날 3년 5년 공부를 하고 나서 이게 오면 다 맞출 낀데 전격은 한 명도 안 오니까 안 맞는 거라. 그렇잖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거저묻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장관이 내한테 와서 묻는다면 전격이니까 이게 전격대로 적어주면 되니까. 근데 합격들은 묻는 것도 합격다운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단계까지는 그래도 직업이나 모양이 반듯하단 말이죠. 실제로 관찰해 보면 약하게 깨어진 것들은 그나마 뭐 어떤 형태로서 꾸준하게 살았다는데 요 밑에 요 팔자들은 뭐냐. 작년까지는 오뎅 장사를 했는데 올해는 붕어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가게를 하나 차려갖고 망하고 다시 나이트클럽 했다가 이게 무슨 격이 있냐 이거죠. 뒤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실컷 공부하고 굉장한 회의가 온다니까요. 팔자가 맞나 이란다. 결국은 3년 5년 공부하고 나서 그 말을 하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근데 요거를 읽어낼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했을 때 그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깨어진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방법들, 그거를 안 배우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다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을 반수 이상은 이까지는 다 하나에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고 저거 강의해라면 차라리 책 보고 하는 게 더 나아요. 더 많은 강의, 더 좋은 강의들이 우리 전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합격들이 왔을 때 묻는 질문들도 갖가지잖아요. 애인 뺏어올 수 있겠느냐. 진짜라니까. 그 질문도 가지가지라니까요. 그거 뭘로 할 건데, 용신운이라 좋아할 거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학을 할 때, 뭐냐면은 이게 풀이의 중점이 아니라 같은 인생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다 들고 있어야만 시대적인 것, 그 다음에 현대 사회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방향성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팔자가 미국에 났다면, 미국의 사회적 제도권이나 어떤 구조 속에서 났다면, 북한에서 났다면 같은 팔자는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럼 다 사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운명의 틀을 만드는 것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거든요. 그럼 정해지지 않은 걸 어떻게 맞추느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요 밑에 지금 철학원에서 제가 2000년부터 그 온 손님들 그 자료를 전부 다 복사해서 모아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똑같은 팔자가 여러 명 있어요. 근데 다 다르게 산다니까요. 한 가지 일례로 저희 집사람하고 똑같은 팔자를 하나 봤거든요. 제 차하고 똑같은 팔자를 봤는데 뭐라고 하느냐. 작년도에 2007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깨졌거든요. 저는 잘 살고 있다고요, 그냥. 근데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어느 유명한 도사한테 가서 이제 저를 아는 이제 도사한테 가서 제가 이제 물었지. 우리 집 사람이랑 똑같은 팔자가 있다 하면서 명절을 딱 주니까는 이혼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했는데 나는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다. 이거래. 뭐냐면, 이 방송에서 이런 거 밝히면 안 되는데, 아부터 만들고 장가를 가면, 이런 팔자에서는 괜찮고, 그 짝을 어떻게 이루냐도 음양론에 들어간다는 거죠. 음양론에.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게 된 동기, 이런 것도 뒷날에 보면 저 과정 다 끝내고, 또 어디서 왜곡이 또 오느냐 하는 거 또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토정 이지암 선생이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여인은 첫 번째로 그 부와 모와 짝을 짓고, 그죠? 인생을 보상받으려 하고, 커서는 남편을 갖다가 그 인생의 보상처로 삼으며, 그 다음 나이가 들면 자식을 인생의 보상처로 삼다가, 맨 마지막에는 인간의 본성이 맨 마지막엔 돈을
취하려 한다. 이게 여자의 운명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할 때 음양의 짝을 이룬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비덕 없는 년이 서방덕 있겠느냐. 왜냐? 지팔자에 이미 음양의 덕을 여기서 찌그러진 덕을 얻고 있다면 요로 짝지을 때도 빤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지? 그런 논리로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음양론이 자기 나름대로 내 잘한다. 맨날 수업 들으러 다닐 때마다 음양 하는데 그래 놓고 안다 해놓고도 써먹을 때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사실은 음양론 안 알고 있다 하면서. 근데 이런 개념으로 봐버리면 결국 이게 좀 크게 본 거죠. 인간사에서 우리가 음양적 개념. 그럼 이 여자가 자기 시가에서, 자기 본가에서 뭔가 덕이 잘 이루어지고 있던 여자라면, 그죠? 집안이 잘 살게 이루어지는 여자라면 시집을 갔을 때는 짝을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그죠? 이 집안에서 볼 때는 짝이 잘 이루어진 놈을 보냈으니 이 집은 몰라갈 것이다.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지? 큰 우리가 관점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사주를 보는 관점을 봐버리면, 그러면 이제 뒤에 맨 마지막 우리가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뭐 간지일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음역, 양용록 이런 게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보면은, 그 집안의 업보와 같이 맞물리는 것들 해가지고, 하나의 나무와 가지로서 보고, 그 집안이 번성을 한다면 누군가 이 음역대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 집이 잎이 번성을 한다면. 그럼 아버지는 맨날 돈을 벌어다가 다 재산을 모아가 고생해서 모아놨는데 아버지 이러면서 좋은 사업 있습니다. 이러면서 2억만 빌려주십시오. 홀랑 까먹지. 그 까먹는 게 인생의 전체에서는 음역권을 지가 맡고 있는 거거든요. 맡고 있다가 홀랑 까먹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을 볼 때 저 죽일놈, 저 새끼 때문에 하는데 그 집안 전체에서 볼 때는 그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놈 때문에 있었다는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뒤에 보면 이게 이제 역학에서 맨 위에 올라가면 막 그런 얘기들이 막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양역을 맡고 있던 잘난 사람이 죽고 나면 요 놈이 양역대로 나와서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냥 음양론이라는 거예요. 내 혼자 잘나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 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음역권, 양역권이 계속 설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 터질 때까지 뭐냐? 이런 거 배우고, 뭐 우리 육친 배우고 막 다 배워가지고 써먹다가 어느 날 인생을 보면은 이런 큰 눈으로 봐버리면 그거 안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팔자 안 봐도 니는 안 될 놈이다. 니는 음역권으로 가야 되지 양역권으로 아직 넘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걸린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집에 꼴통 짓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무 미워하지 마이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번영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면 원망할 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왜곡적인 부분도 뒤에는 실전에 가면서 결국은 자꾸 현실에서 계속 조합을 해서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책 맨 앞에 제가 해놓은 게 8페이지 보면 명리학이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8페이지에 명리학이란 해놓고 명리학의 개념과 학문의 위치, 역학이 뭐냐. 그죠? 요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가장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제일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쭉 해가지고 우리가 8번, 9번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 의미가 사실은 다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제가 설명하기보단 시간이 우리가 길게 잡은 게 아니니까 요거는 집에서 다들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명리학에 근거 해가지고 이것도 책만 펼치면 다 근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각종 책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다 웬만하면 넘어가 버릴 거고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해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처음 접근해서 아까 그런 개념들이 없으면 뒤에 가서 우리가 풀이를 할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도록
된 것들만 오늘 설명을 쭉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오행설까지 갖고 그지.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까지 다 넘어갔고 오행에 2에 넘어갔고 쭉 됐죠. 상생설하고 상극설하고 다시 한번 해가지고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그러면 이게 목이라고 칭할 게 아니라 사실은 봄이라고 칭할 게 맞잖아요, 그죠? 예, 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자체를 우리가 봄이라고 한다, 그죠? 그 봄이라고 목이라고 우리가 칭한다. 여기서 상생이 일구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간지를 할 때 이제 자연 현상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이제 뒤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목이라는 것이 무조건 직진이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쭉 뻗어 올라온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하도 지루해 하시니까 워낙 잘 아시는 부분들이 돼서 이런 것도 써먹습니다. 이렇게 목이 뭐냐면 음기에 의하여 가려져 있다가 처음으로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일주는 무조건 자수성 간다 해도 돼요. 부모님한테 재산 받았는데 그거 까먹느라 세월 보내게 되겠다. 100% 맞다니까. 주변에 목일주 안 보이소. 이게 어떻게 보면 무당식으로 보는 거고, 제가 그냥 목에 대한 이해도를 주기 위해서 이제 잠시 처음에 한 건데, 거꾸로 뭐예요? 무나 토일주들은 어떻게 돼요? 토일주들은. 너그 서방 자수성가 있지? 아닌데요. 우리 서방님 재산 받았는데요. 그 까먹느라 세월 보내게 돼 있다. 이해됩니까? 네, 저런 거짓말을 갖다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 저런 거짓말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하는데 이것도 그런 오행적 그 개념을 나름대로 잘 세워놓으면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그 다음에 목일주가 여자가 있는데 그러면 금이 남편이잖아요. 너그 서방 고집세네. 무식하네 이래야 돼요. 금의 속성은 원래 무식이거든요. 왜?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 이제 어떤 직진성 때문에 뒤에 풀이를 하게 될 때 목일주이기 때문에 뜻을 굽히지 않겠구나.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오행설을 대입했을 때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내 말 안 듣고 결국은 사업을 벌리겠다. 왜? 목일주니까 목의 속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일주만이 본인이다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일주가 아니라 팔자의 8글자 내에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품성이다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일주가 아니라 그 목성이 뭐 띠에 목이 있고 목이 있다. 이 사람은 이미 그 목의 성질을 잘 얻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일주만이 그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굴신이라는 것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굴신은 뭐냐면 직진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그죠? 직진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바위가 있다. 그럼 이놈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운동성은 틀림이 없는데 바위가 있으면 굽혀서라도 올라가는 굴신의 작용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진과 굴신의 작용력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큰 음양론에서는 이제 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래 보면 되거든요. 형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목과 금이 두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은 나무고 금은 센데 어떻게 지 몸이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목하고 금하고도 뭐냐면 목 운동이 불면, 그죠? 목에 봄바람이다 이렇게 치면 되죠. 봄바람. 봄에 바람이 부는 거나 가을 바람이나 온도 차이는 비슷하잖아요. 온도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가을 바람.
이렇게 봤을 때 봄바람이 불면 수기가 위로 상승하는 힘을 얻게 되고, 그죠? 가을바람이 불면 만물이 다시 떨어지는 과정이 오고, 그러니까 요 놈이 이쪽으로 부느냐 이렇게 부느냐 따라서 수화의 방향성만 뒤집어졌다 바로 됐다 하는 게 그 자연 운동성에서 우리 그 동양화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므로 목금이 두 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방향의 차이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뿌이다 하는 거죠. 수화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뭐냐, 이것과 이것이 음양관계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금이 내면으로 잠시 그 모습을 숨기는 것일 뿐이지, 금운동성이 숨기니까 뭐냐면 인간의 형을 이루게 되고, 형을 이루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을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가 성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면을 다시 안 찌우고, 결국은 목화 운동이 일어나면 표만 이렇게 부풀어서 모양을 갖추게 되고, 가을바람, 겨울바람이 불면 다시 표리를 넣어서 안으로 감추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목화 있는 사람은 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폼 잡기 좋아한다. 폼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폼생폼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운동성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그 내면의 것을 최대한 부풀려 바깥으로 형을 이루기 때문에 내면은 부실해지고 외면만 화려해지기 때문에 결국 화일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폼생폼사다. 이래 얘기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결국 이 내용도 결국 그 이야기예요. 표리만 바꾸고 있다. 운동성은 계속 안과 밖만 바꿨다가 들어갔다가 그것만 반복해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는 여름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서 만물이 그 가장 넓게 펴지고 가장 크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 모양이 마치 우리가 사물에서는 화기와 같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계에서는 문명이고, 그죠? 문명이 되는 것이고, 화려함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폼생폼사가 되는 것이고, 폼생폼사.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꼴통이잖아요, 목은. 그죠? 왜? 지가 갈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목 운동성이 한 방향으로 갈 때 막 이야기를 하면 이란다니까, 이제 망해도 꾸준하게 자신의 그 운동성을 향하여 망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팔자에 목화밖에 없다. 돈 안 되는 인간이 되겠죠, 벌써. 그죠? 그 다음에 토운동성은 뭐냐? 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중재적 힘이죠. 사실은 요게 제가 사물에서 관찰한 건 일종의 찜작용과 같다는 거죠, 그게. 예. 한번 만물을 숙성시키는 작용, 뭐 이런 것들로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간지할 때, 이제 지지할 때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토일주들은 뭐냐? 일종의 기생기질이 있다 이거죠. 이쪽도 붙었다, 저쪽도 붙었다 하는 중립적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기생이라 하고, 어디서는 중립을 지켜주는 하나의 그거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금은 뭐예요? 이제 드디어 토에 의하여 표리를 뒤집은 거잖아요. 이제 안과 밖을 뒤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내면을 채우기 위한, 성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거죠. 내면. 그죠? 그라이, 금이, 팔자에 금이 많다는 것은 비경급제가 많아. 교경서 배울 때 그거 하죠. 군급쟁제, 득비이제, 명관가마, 파요상관, 뭐 진상관, 가상관, 파요상, 뭐 일장단관, 뭐 이런 거 나갈 때 제일 앞에 뭐예요? 군급쟁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척경 안 읽으셨지? 보통 보면 우리 보면 군급쟁제, 득비이제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비경급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비경급제가 많다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와 이게 잘못하면 뭐 팔자에 비경급제가 많고 죄가 없으면 거지로 산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운동성으로서 가만히 이해를 해보면, 금으로서 이루어진 팔자들 보면, 죄가 없어도 잘 산다니까요, 무조건. 왜? 이 운동성 자체가 움켜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견이든 겁재든 식신이든 상관이든 할 거 없다니까. 니는 금이 많아 좋아. 성공할 거야. 해도 된다니까요. 틀림없이. 그래서 어느 역학이는 이렇게 본다니까요. 니는 금이 4개니 성공을 4번 할 기다. 그래 보는 게 맞다니까요. 인생을 살아보면 4번을 움켜쥐는 작용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산다고 주변에 한번 관찰해 보면 이게 많으냐 이게 많으냐 관찰해 보면 이 관점에서 보면은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 숙성을 이루면서 결실이라는 뜻도 되고, 그죠? 결말,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이루게 되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면 목화는, 그죠? 하나의 그 문명으로서 우리가 두뇌로서 하는 거라면, 금기는 뭐냐면 그것을 차분하게 안으로 잡아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목화성이 많으면 니는 머리는 좋은데 와, 그 궁디를 잘 못 붙이고 앉아있노? 그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왜 운동성이 지는 가만 못 있는 거니까 이미. 그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절대 쇠로서 자꾸 이미지를 떠올리지 말고 움켜잡는 힘, 딱 안으로 잡아 넣는 힘. 우리 왜 그 옛날 사람들 그 보면 풀이를 다 일어났다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저 어디고 뭐 롯데그룹 뭐 회장님 같은 경우에 뭐 경신일주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격용솔로 뭐를 전부 금기가 5개인가 돼요. 그게 정유신가? 아니다, 정유씨가 을유신가 이런 식으로 뭐 생겼거든요. 정사생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뭐 격용솔로 막 할 때는 뭐가 비겁이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래 볼 거 없이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아 금기 많다 이렇게만 딱 봐도 이미 그 툴이 일단 읽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경일주인데 이게 돈을 잘 못 모아. 지지에 워낙 목기밖에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귀장된 거죠. 본질로 사실 돌아온 환원 상태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 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보면 수기가 흐트러져 있다니까, 팔자 내에. 신이 오른다 이라고 한 번씩 눈을 뒤집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안 된단다 이러면서 이게 다 보면 팔자 내에 수기가 흐트러진 모양들이거든요. 그럼 그 수기가 안착이 되는 모양만 딱 잡을 때 되면 아 신기가 언제 사라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기로 이제 귀장된 상태가 뭐냐면 그죠? 뭐냐면 우리가 겨울이고 그죠? 그러니까 요 수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신 세계를 다루기 쉽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인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비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팔자에 수기가 쭉 깔려 있으면 그 수기에 의한 자기의 정서적 모양이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보면. 그러니까 육친에 의하여 푸는 것보다 선위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관을 써도 수에 관련된 관을 쓸 것이고, 그제 벼슬을 쓸 것이고, 그지? 목을 쓴다면 목에 관련된 걸 쓸 것인데, 그 벼슬의 속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토일주가 목을 관성으로 쓰는 것하고, 그죠? 수일주가 토를 관성으로 쓰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할 때, 정관, 정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느냐? 관은 관이니까 벼슬을 하는데, 목 운동성을 하니까 깃대가 날리는 곳, 남들이 잘 보이는 곳, 선발대, 그죠? 선발이잖아요. 선발대, 이런 데에 놨을 것이다. 홍보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목의 운동성을 칭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가 토를 관성을 산다면, 니는 중앙, 본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연습들이 저거 끝날 때까지 전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관찰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단계들이 다 뭐냐? 생의 단계잖아요. 생의 단계. 그죠? 생은 결국 무엇을 이루느냐? 그죠? 결국 이루는 것이 지가 목이 완전하게 죽어야만 여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이 결국 자기를 모두 다 잃게 만드는 존재다. 그래서 생은 나쁜 겁니다. 그러면 뭐냐? 요 반대적 기운들 때문에, 그죠? 금목과 수화가 음양작용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충의 개념하고 같다니까요, 실제로. 충의 개념. 그래서 그것이 다시 재충전시키고 하는 그 하나의 논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30페이지 보면 이게 좀 유치한데 집에 가서 꼭 연습하세요. 목생 다음에 뭐가 되는가. 이게 제가 일일이 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도구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도구는 진짜 딱 보는 순간에 촥촥 열려버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게 안 열리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습관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단순한 논리 가지고 우리가 그 사주를 본다든지 뭐 이런 설명들을 할 수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그게 확신이 딱 함 서면 이거 갖고도 내 떠들 수 있다. 그게 된다니까요. 이렇게.